자네 어디서 날 본 적 있는가? 어르신, 처음 뵙습니다. 누구시죠? 25년 동안 내 친아들인 줄 알고 키웠습니다. 죽은 아내가 목숨을 바쳐 살려낸 아이라 믿었기에 재벌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해장국집에서 만난 가난한 청년을 본 순간 재벌 회장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이 들었죠. 세월도 지우지 못한 강한 혈육의 이끌림이었어요. 뒤바뀐 운명의 소용돌이 앞에 선 두 남자, 이들의 앞날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의 어느 날 강남 태양그룹 본사 58층 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공간에서 이준호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를 유지한 채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 결정은 확고합니다. 맞은편에 서 있는 이현수는 명품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25살 청년의 얼굴에는 완고함이 배어 있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실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확고하다고? 재벌 그룹 유일한 후계자가 요리학원이나 다니겠다는 게 확고한 결정이란 말이냐? 회장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사무실 전체를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박민수는 문 앞에서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현수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내 어머니가 목숨 걸고 낳은 아이가 이 모양이야. 25년을 재벌 후계자로 키웠더니 고작 프라이팬이나 흔들겠다고? 회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 깊은 상처에 가까웠어요. 이현수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면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을 겁니다. 그 말에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 윤정아의 이름이 거론되자 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회장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더 큰 절망이 배어 있었어요. 이현수는 입술을 깨물며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등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회장은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던졌어요. 박민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의 손은 책상 모서리를 붙잡은 채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오늘 오후 2시 이사회가 다 취소해. 회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박민수는 30년 넘게 회장을 보좌해왔지만 이렇게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는 지시는 처음이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어느새 70대 노인의 것이었죠. 현수는 정말 정화를 담지 않았어. 회장의 혼잣말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 윤정아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재벌가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직원들에게도 늘 존댓말을 썼고 보육원 봉사활동을 20년간 해왔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들 이현수는 달랐습니다. 냉정하고 자기중심적이었어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적었던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양평 해장국집, 정아가 유난히 좋아함, 산후조리원 예약 완료, 여동생 이지의 방문 마이너스 재산 이야기 또 꺼냄. 회장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여동생 이지혜.
그녀는 오빠의 재산을 탐냈고 조카가 태어나자 노골적으로 상속 문제를 거론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그때 그녀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피부치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그럼 어디 가시겠다는? 양평이야. 양평? 회장의 대답에 박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양평에는 회사 관련 시설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회장은 양복 재킷을 벗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평소 입지 않던 캐주얼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도련님께서 오늘 밤 프랑스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셨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의 턱이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갑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내가 직접 운전한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의 시동이 걸리자 엔진음이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회장은 엑셀을 밟으며 한강을 따라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내리자 5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머릿속에는 계속 이연수의 차갑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내 핏줄이 맞는 걸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내가 목숨 걸고 낳은 아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25년간 느껴온 이질감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이연수는 사업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돈 쓰는 것에만 익숙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세대 차이일까요? 아니면? 회장은 생각을 멈췄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며 통행료 2,800원이 자동으로 결제됐어요. 양평까지는 약 1시간 30분 그곳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회장은 알 수 없었지만 25년 전 아내와 함께 찾았던 그 해장국집만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회장의 차는 양평군 양서면 국도를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북한강이 차창 밖으로 유유히 흘렀어요. 25년 전과 달리 주변에는 카페와 펜션들이 들어서 있었지만 회장의 기억 속 풍경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아스팔트가 시멘트 포장으로 바뀌었어요. 회장은 속도를 더 늦추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낡은 슈퍼마켓, 철물점, 그리고 저기 바로 저 낡은 간판이었어요. 할매 해장국. 파란색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아래로 2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어요. 한동안 운전석에 앉아 그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운전대 위에서 떨렸죠. 문을 열고 내리자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사고를 우려내는 진한 육수 향이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해장국집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문틀, 삐걱거리는 문소리까지 모든 것이 25년 전 그대로였어요. 어서 오세요. 안에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어요. 회장은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25년 전 아내와 함께 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죠. 뭐 드릴까요? 해장국 하나요. 회장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떨렸습니다. 김미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점심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가난하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나옵니다. 주방에서 김미자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냄비 뚜껑 여는 소리, 국자로 뜨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회장은 눈을 감고 그 소리들에 집중했어요. 25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들을 들었었습니다. 그때 아내 윤정아는 임신 8개월이었어요. 배가 불러 걷기도 힘들어했지만 이 해장국을 먹겠다며 양평까지 왔었죠. 회장은 처음엔 만류했습니다. 서울에도 좋은 식당이 많은데 굳이 1시간 30분을 달려 이런 시골까지 올 필요가 있냐고요. 하지만 정아는 고집을 부렸어요. 여보, 이 집 해장국은 달라요. 우리 아기한테도 좋은 영양이 될 거예요.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회장은 결국 웃으며 양보했었죠. 여기 해장국 나왔습니다. 김미자 여사가 뚝배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해장국에서는 구수한 향이 퍼져나왔어요. 선지, 우거지, 콩나물이 푸짐하게 담겨 있었고 육수는 뽀얗게 우러나 있었습니다.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국물을 뜨기까지 몇 초가 걸렸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바로 이 맛이었습니다. 25년 전 그 맛 그대로였어요. 진하고 깊은 사골 육수에 우거지의 구수함, 선지의 고소함, 콩나물의 아삭함이 어우러진 이 맛.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김미자 여사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25년 전에도 이 여자였을까요? 아주 좋습니다. 25년 전에도 이렇게 맛있었어요. 회장의 말에 김미자 여사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회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25년 전에 오신 적 있으세요? 네.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자주 왔었죠.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김미자 여사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회장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아, 맞다. 그때 그 부부분, 사모님이 배가 많이 불러 계셨는데 해장국을 너무 좋아하셔서 포장도 자주 해가셨죠. 김미자 여사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구멍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잘 지내시나요? 아기도 건강하게 크셨을 텐데. 김미자 여사의 질문에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나. 김미자 여사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럼 아드님은요? 건강하게 컸습니다. 회장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건강하게 컸지만 마음은 멀어졌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김미자 여사는 회장의 표정을 읽었는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 아들 진우도 올해 25이 됐답니다. 김미자 여사가 말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같은 시기에 아기를 낳았다니 묘한 인연이었습니다. 회장이 일어서려는데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땀에 젖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배달 가방을 맨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이준호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네 어디서 날 본 적 있는가? 배달 가방을 내려놓던 청년이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방울이 맺힌 짙은 눈썹과 반듯한 이마, 그리고 당당하면서도 선한 눈매.
청년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르신 처음 뵙습니다. 누구시죠? 청년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리는 순간 이준호 회장은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불길 속에서 제 몸을 태워 살려낸 아이라 믿었기에 망나니 짓을 일삼는 현수를 재벌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로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낡은 해장국집에서 만난 가난한 청년 진우를 본 순간 재벌 회장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땀에 젖은 채 낡은 티셔츠를 입고 고된 하루를 버티는 청년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살아 돌아온 듯한 강렬한 착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월도 가난도 지우지 못한 부인할 수 없는 혈육의 이끌림이었습니다. 아, 아니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어.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할수록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회한과 배신감이 그를 집어삼킬 것 같았으니까요. 회장은 도망치듯 해장국집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마치 25년간의 거짓된 삶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해장국집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본 그 청년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오른손은 가슴팍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김진우, 김미자 여사가 부른 그 이름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혈압약을 꺼내 삼켰습니다. 저 청년의 이마, 눈매, 코선, 모든 것이 회장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어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40년 전 거울 속 자신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25살의 이준호. 흑백 사진 속 청년은 지금 해장국집 안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우와 거의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회장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더듬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북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산후조리원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그 여성.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어요. 해장국집 안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은 다시 가게 문을 바라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김진우가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젖은 행주로 테이블을 닦는 그의 동작은 능숙했고 어머니에게 뭔가 말을 건네며 미소 짓는 얼굴은 따뜻했어요. 회장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연수는 언제 저런 표정을 지어본 적이 있었던가요? 아버지에게 누구에게도 저렇게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미소를 보인 적이 있었나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회장은 다시 한번 해장국집을 돌아봤어요. 간판의 파란 페인트는 더 낡아 보였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만큼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회장은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조용한 마을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회장은 계속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쳐다봤습니다. 25년 전 그 자리에는 임신한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해하던 정아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줄게. 건강하게 태어나야 해. 정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그는 차를 도로 옆에 세웠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강남 본사로 돌아온 회장은 곧장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비서들이 인사를 했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만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책상 위 은색 액자 속 아내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임신 8개월, 환하게 웃고 있는 정아. 그녀의 손은 배 위에 올려져 있었고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회장은 액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아,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회장의 속삭임이 텅 빈 사무실에 흩어졌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회장은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맨 아래 서랍이었죠. 먼지가 쌓인 서류철이 나왔습니다. 출생 관련 서류라고 적힌 파일을 꺼내 펼쳤어요. 산후조리원 영수증, 출생신고서, 병원 기록. 모든 서류가 25년 전 그대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살피던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소 날짜 1999년 6월 15일, 퇴소 날짜 1999년 6월 29일, 2주간의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기간 입소한 산모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이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김미자, 1999년 6월 16일 입소. 정아보다 하루 늦게 들어왔지만 같은 기간 머물렀던 산모였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서류철을 덮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박민수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회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 본 김진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회장은 입술을 적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25년 전 우리 아들이 태어났던 산후조리원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게. 사흘 후 토요일 이준호 회장은 다시 양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서실장 박민수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불규칙한 리듬이었죠. 북한 강변도로는 주말이라 차들로 붐볐습니다. 카페와 레스토랑을 찾는 서울 사람들의 차량 행렬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회장의 차는 그런 번화한 곳을 지나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할매 해장국 간판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박민수에게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했어요. 홀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토요일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4팀이나 있었어요. 김미자 여사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지난번과 같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진우가 주문을 받으러 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확실했습니다. 저 청년은 회장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김진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자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저 눈동자의 색깔, 쌍꺼풀 모양, 심지어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모든 것이 이준호 회장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해장국 하나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김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회장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걸음걸이, 어깨선, 체형까지 낯설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오후 1시가 되자 가게 안이 한산해졌습니다. 김미자 여사가 회장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손에는 보리차 주전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우리 해장국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김미자 여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사는 맞은편에 앉으며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여사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미자 여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드님이 몇 년 몇 월에 태어났습니까? 질문에 김미자 여사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1999년 6월 17일이요. 왜요?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은 회장의 아들 이현수가 태어난 날과 단 하루 차이였어요. 회장은 보리차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 있었죠. 제 아들도 그 무렵 태어났거든요. 혹시 어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셨는지. 회장의 질문에 김미자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름진 이마가 더욱 깊어졌어요. 아, 서울 강남에 있던 뭐더라, 로즈 산후조리원이었나? 당시엔 제법 고급진 곳이었는데 남편이 무리해서 예약해줬어요. 회장의 손에서 차 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로즈 산후조리원. 바로 회장의 아내가 머물렀던 그곳이었어요. 회장은 재빨리 차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그렇군요.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김미자 여사는 회장의 굳어진 표정을 눈치챘는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요? 혹시 같은 곳이었어요? 김미자 여사의 질문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어머, 그럼 우리 그때 같이 있었네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사모님께 해장국 포장해 드렸잖아요.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입맛이 없다고 하셔서. 김미자 여사의 말에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아는 출산 직전까지 입덧이 심했어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이 해장국만은 먹을 수 있었죠. 그때 사모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그래도 해장국은 잘 드셔서 다행이다 싶었죠. 김미자 여사가 회상하듯 말했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방에서 김진우가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벗으며 어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나 오후 3시에 학원 가야 돼. 점심 일찍 먹을게. 김진우의 목소리를 들은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원이라니 25살에 무슨 학원을 다니는 걸까요? 김미자 여사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에는 애정이 가득했어요. 그래, 조리사 자격증 시험 준비 열심히 해. 우리 진우 꿈 꼭 이뤄야지. 회장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조리사. 이현수도 요리를 하고 싶다고 했었죠. 하지만 이현수는 프랑스 유학을 고집했고 김진우는 가난한 형편에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어요. 김진우는 간단히 주먹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오토바이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은 창밖으로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우는 참 착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 시작했거든요. 대학은 못 갔지만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돈 모으고 있어요. 김미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여사를 바라봤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지만 손은 거칠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평생 노동으로 일군 삶의 흔적이었죠. 남편분은?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미자 여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진우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떠났어요. 그 뒤로 제가 혼자 아이 키웠죠. 여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무게를 회장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년을 홀로 아들을 키운 여성.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힘드셨겠습니다. 회장의 말에 김미자 여사는 손을 저었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죠. 진우만 건강하게 자라줘서 감사해요.
착하고 효자고 제겐 더 바랄 게 없어요. 여사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연수는 재벌 그룹 후계자로 부족한 것 없이 자랐지만 효도는커녕 아버지를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김진우는 가난 속에서도 어머니를 위해 살고 있었죠. 회장은 지갑을 꺼내 명함을 하나 꺼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이 선명했어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진우 군이 조리 쪽으로 진로를 잡고 싶다면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김미자 여사는 회장의 말을 가로막으며 명함을 도로 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진우는 스스로 일군 거 가지고 살 겁니다. 여사의 거절에는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명함을 다시 집어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회장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성은 가난하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았어요. 회장은 해장국 값을 내고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봤어요. 김미자 여사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회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꼈어요. 차에 오르자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떠셨습니까? 회장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김진우는 정말.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이준호 회장은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 보고가 한창이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시선은 자꾸만 창밖으로 흘렀습니다. 북한 강변 그 해장국집이 떠올랐죠. 바로 그때 회장실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민수 비서실장이 급히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급한 연락입니다. 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회의를 중단시켰어요. 복도로 나온 회장에게 박민수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혈기가 빠졌습니다. 그는 곧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기사에게 소리쳤죠.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오전 10시 20분 회장은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했어요. 담당 의사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외과 전문의였죠. 환자분 보호자이십니까? 제 아들입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회장의 목소리는 억제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복부 뇌출혈이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혈도 준비해야 하고요. 의사의 말에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의사가 건넨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환자분 혈액형이 O형인데 혹시 보호자분 혈액형이 어떻게 되십니까? 회장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는 AB형입니다. 제 아내도 AB형이었고요. 의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차트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AB형 부모에게서는 O형, B형, AB형 자녀만 나올 수 있습니다. O형은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데요. 회장의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복도 바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벽에 손을 짚어 몸을 지탱했습니다.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회장을 부축했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25년간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이현수, 죽은 아내가 목숨 걸고 낳았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혈액 검사 결과지를 가져왔어요. O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회장은 비틀거리며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호흡이 가빠지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박민수가 급히 물을 떠왔지만 회장은 받지 않았어요.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너무 작고 연약해서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그 순간 회장은 그 아이가 자신의 혈육이라고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지난 사흘간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심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양평 해장국집의 김진우, 자신과 너무나 닮은 그 청년, 그리고 같은 산후조리원에서 하루 차이로 아기를 낳은 김미자 여사. 회장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박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25년 전 산후조리원 CCTV 기록, 당시 근무자 명단, 모든 관련 자료 확보하라. 단 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25년간의 삶을 뒤집을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켜졌습니다. 이현수가 수술대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회장은 유리창 너머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취제를 맞고 의식을 잃어가는 이현수의 얼굴은 창백했죠. 저 아이를 25년간 아들로 키웠습니다. 첫돌 때 비싼 돌반지를 사주었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했으며 대학 합격 발표를 함께 확인했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정한 유대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 윤정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만약 당신이 살아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회장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수술은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오후 1시 10분 집도의가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병실 복도를 걸으며 회장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살아야 할까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5월의 햇살은 따가웠지만 회장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25년 전 수첩을 꺼냈습니다. 안에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보였죠. 회장의 손가락이 그 글씨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 안은 대체 누구일까요? 다음 날 화요일 오전 8시 이준호 회장은 회장실에 박민수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출근 시간 강남대로의 차량 행렬이 보였어요. 회장의 책상 위에는 밤새 수집한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 25년 전 그날 산후조리원에 있던 사람들 명단 확보했나?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박민수는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예, 당시 근무하던 간호사 7명, 산모 12명 명단입니다. CCTV 자료는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됐다고 합니다. 회장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명단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했어요.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지혜, 회장의 친여동생이었죠. 지혜가 그날 조리원에 방문했었나? 회장의 질문에 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자 기록에 6월 17일과 18일 이틀 연속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장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6월 17일은 김진우가 태어난 날이었고 6월 18일은 이현수를 처음 안았던 날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습니다. 회장은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한강을 내려다봤어요. 5월의 강물은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은 거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민수, 자네 나를 30년 넘게 보자 했지. 회장이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박민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어요. 내 여동생 이지혜를 조사하게. 25년 전 그녀의 재정 상태, 행적, 모든 것을 파헤쳐. 박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의 친여동생을 조사한다는 것은 가족 내부의 추악한 비밀을 드러낼 수 있다는 뜻이었죠. 회장님, 그게 정말.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반문하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혜는 25년 전부터 내 재산을 노렸네. 조카가 태어나자마자 상속 문제를 거론했고 회사 지분을 달라고 조르기도 했지. 회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3시 회장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현수는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대화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유리창 너머로 이현수를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청년. 25년간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존재. 회장의 가슴이 저렸어요.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50대 후반의 여성이 간호사와 이야기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지혜, 회장의 여동생이었죠. 오빠, 현수 상태는 어때? 이지혜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회장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의 손에는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작년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죠. 괜찮을 거야. 회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이지혜는 회장의 차가운 태도를 눈치챘는지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네. 내 조카인데 걱정했잖아. 그 말에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조카.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어요. 회장은 여동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혜, 25년 전 산후조리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이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무슨 소리야? 이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한 발짝 다가섰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현수는 O형이야. AB형인 나와 정아에게서 O형 아이가 나올 수 없지. 이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핸드백을 든 손이 떨렸어요. 회장은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틀 연속 조리원을 방문했더군. 왜였지? 회장의 추궁에 이지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오빠, 나는. 이지혜가 변명하려 했지만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나가는 회장의 뒷모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녁 7시 회장은 다시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박민수가 급히 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새로운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지혜 여사의 25년 전 통장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박민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회장은 그것을 받아들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1999년 7월 이지혜의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출처는 불명이었죠. 회장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25년 전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준호 회장은 서울 은평구 한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된 빌라 2층이었어요. 계단을 오르는 회장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박민수 비서실장이 찾아낸 은퇴 경찰관 정기철, 그가 바로 이곳에 살고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70대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태양그룹 이준호입니다. 회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기철은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시죠. 거실은 소박했습니다. 낡은 소파와 오래된 텔레비전,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정기철은 보리차를 따라주며 소파 맞은편에 앉았어요. 25년 전 강남 로즈 산후조리원 인근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기철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그 일대 절도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죠. 정기철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회장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질문에 정기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주름진 손가락으로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있습니다. 6월 18일 새벽이었어요. 정기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6월 18일, 바로 이현수를 처음 안았던 그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순찰을 돌고 있었는데 산후조리원 복도에서 한 여성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행동이 매우 수상했어요. 정기철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회장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여자는 주변을 살피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 뭔가 작은 카드 같은 걸 쥐고 있더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기 침대에 붙이는 명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쥔 차 잔이 덜컹거렸어요. 그 여성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십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기철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어요. 50대 초반쯤 됐고 키는 165cm 정도, 짧은 파마 머리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철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며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오른손 약지에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복도 불빛에 반짝이는 게 눈에 띄더군요. 회장의 머릿속에 여동생 이지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그녀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회장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사준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늘 끼고 다녔었죠.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지켜봤는데 그 여자는 신생아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나올 때는 매우 급한 걸음으로 건물을 빠져나갔어요. 정기철의 증언에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왜 당시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회장의 질문에 정기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절도 사건 용의자를 쫓던 중이었고 산후조리원 관계자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가봤을 때는 이미 여러 산모들이 퇴소한 뒤였고요. 정기철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정기철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진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정기철의 제안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회장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25년 만에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빌라를 나와 차에 오른 회장은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차창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 속이었어요. 강남 삼성동 타워팰리스 30평대 아파트였어요. 회장이 5년 전 사준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지혜가 문을 열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이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으며 여동생을 바라봤습니다. 1999년 6월 18일 새벽 4시 로즈 산후조리원에서 무엇을 했나? 회장의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뒤로 물러서며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나는 목격자가 있네. 신생아실에서 나오는 너를 봤다는 목격자가 있어. 회장의 말에 이지혜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회장은 다시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북한강을 따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김진우의 얼굴만 맴돌았죠. 할매 해장국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회장은 차에서 내려 한동안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페인트가 더 벗겨진 것 같았어요. 또 오셨네요. 우리 해장국이 그렇게 좋으세요? 회장은 대답 대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미자 여사가 물수건을 가져왔어요. 회장은 그것으로 얼굴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김미자 여사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질문에 김미자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김미자 여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 아들이 제 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회장의 고백에 김미자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게 무슨 혈액형이 맞지 않습니다. AB형 부모에게서 O형 아이는 나올 수 없죠.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김미자 여사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나. 그럼. 김미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여사님, 아드님, 김진우 군의 혈액형은 무엇입니까? 질문에 김미자 여사는 회장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AB형입니다. 저는 O형이고 남편은 B형이었어요. 김미자 여사의 대답에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AB형. 자신과 윤정아에게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었어요. 회장은 주머니에서 25년 전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으며 김미자 여사에게 보였습니다. 김미자 여사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청년과 자신의 아들 진우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진우랑 똑같네요. 김미자 여사의 속삭임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북한강이 보였어요. 잔잔한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조리원에서 이상한 점을 보신 적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의 부탁에 김미자 여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테이블을 쓸어내렸어요. 사실
퇴소하던 날 아침, 제 아기 침대 명찰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았어요. 김미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은 재빨리 돌아섰어요. 명찰이요? 네. 분명 전날 밤에는 분홍색 카드였는데 아침에 보니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원래 파란색이 맞다고 하더군요. 김미자 여사의 증언에 회장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명찰을 바꿔치기했다는 은퇴 경찰관의 증언과 일치했어요. 그때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낳은 아기라 잘 몰랐어요. 간호사가 맞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했죠. 김미자 여사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김진우 군과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회장의 제안에 김미자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가 정말 당신 아드님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김미자 여사의 떨리는 질문에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키운 아이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 회장은 해장국집을 나섰습니다. 김미자 여사는 문 앞까지 따라 나왔어요.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서울대병원 유전자 검사실. 이준호 회장은 하얀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지난주 양평에서 김진우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었죠.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교수가 나왔어요. 회장은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는 서류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자관계 확률 99.99%입니다. 친자관계가 확실합니다. 교수의 말에 회장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어 몸을 지탱했어요. 25년 만에 친아들을 찾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눈물이 쏟아졌죠. 회장은 복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같은 시각 삼성서울병원 입원실. 이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째였어요.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혈액 검사 추가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현수는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DNA 친자 확인 검사 마이너스 부자관계 불일치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현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의사가 제지했지만 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 안정이. 이현수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환자복 차림으로 복도를 걸었어요. 간호사들이 놀라며 뒤쫓았지만 이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현관을 나선 이현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사가 환자복 차림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이현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준호 회장은 여동생 이지혜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어요. 초인종을 길게 눌렀습니다. 이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일주일 사이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이지혜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25년 전 그날 무슨 짓을 한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이지혜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말해. 내 아들을 어떻게 한 거냐?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지혜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한참 후
이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어. 그녀의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25년 전 이지혜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에게 돈을 빌리러 갔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조카가 태어나면 모든 재산이 조카에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산후조리원을 방문한 이지혜는 같은 시기 출산한 가난한 산모를 봤습니다. 김미자였어요. 순간 악마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몰래 신생아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틈을 노렸어요. 두 아기의 명찰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단 몇 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 후 어떻게 됐나? 일주일 뒤 누군가에게서 돈을 받았어. 5억.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돈이었어. 이지혜의 고백에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가 이지혜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입막음용으로 돈을 준 것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지혜가 문을 열자 이현수가 서 있었어요. 환자복 차림에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현수는 거실로 들어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현수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25년이 거짓말이었단 겁니까? 이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이지혜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오빠에게 빌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민수 비서실장이었어요. 경찰에 연락하게. 모든 증거 자료를 넘기고 회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지혜는 오빠의 다리를 붙잡았지만 회장은 뿌리쳤어요. 회장은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이현수가 따라 나왔어요.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현수의 질문에 회장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가 알아서 결정해. 회장의 차가운 대답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문이 닫히며 이현수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회장의 아들 이현수는 서울 시내를 정처 없이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환자복을 벗고 편의점에서 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어요. 주머니에는 신용카드가 몇 장 있었지만 쓸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강남역 지하상가를 지나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25년간 이준호 회장의 아들로 살아온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이현수는 주먹으로 유리창을 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오후 5시 이현수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퇴근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이현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속으로 몇 통이 더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결국 핸드폰 전원을 껐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을 기력이 없었어요. 이현수는 벤치에 누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윤정아가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현수야, 엄마가 너를 낳느라 많이 아팠단다. 하지만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어머니는 정말 자신을 낳았던 걸까요? 이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밤 9시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현수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새벽 2시
이현수는 양평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무작정 온 것이었어요. 휴게소 벤치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던 해장국집이 떠올랐습니다. 양평 어딘가에 있다고 했었죠. 이현수는 택시 기사에게 물었어요. 이 근처에 할매 해장국이라고 아십니까?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몰았습니다. 20분쯤 달리자 익숙한 간판이 보였어요. 파란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이었습니다. 새벽 3시 해장국집 앞은 조용했습니다. 이현수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았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추웠지만 움직일 기력이 없었어요. 오전 5시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현수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어요. 누군가 커튼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자 여사가 나왔어요. 그녀는 벤치에 축 늘어진 이현수를 발견하고 급히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 새벽에 왜 여기 이러고 계세요? 김미자 여사가 이현수를 흔들었습니다. 이현수는 눈을 떴어요.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얼른. 김미자 여사는 이현수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의자에 앉히고 마른 수건을 가져왔어요. 이현수의 머리를 닦아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감기 걸리겠어요.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김미자 여사는 2층으로 올라가더니 깨끗한 옷을 가져왔습니다. 아들 김진우의 옷이었어요. 이현수는 옷을 받아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 없고 지쳐 보였어요. 이현수는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김미자 여사가 따끈한 해장국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였어요. 드세요. 속부터 데워야 해요. 김미자 여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현수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그 맛이었어요. 이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뚝배기 위로 눈물이 떨어졌죠. 김미자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이현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힘든 일 있었나 봐요.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김미자 여사의 위로에 이현수는 숟가락을 놓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25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한참 후 이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김미자 여사를 바라봤어요. 저는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이현수의 고백에 김미자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사람은 다 소중해요. 누구의 자식이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김미자 여사의 말에 이현수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장국을 천천히 먹었어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마음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낯선 남자가 자신의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손님께 방 하나 내드려. 김미자 여사의 말에 김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현수를 2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습니다. 푹 쉬세요. 김진우의 짧은 말에 이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우가 나가고 이현수는 이불을 덮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자 금방 잠이 들었죠.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방청석에는 이준호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 앞에는 이지혜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수척하고 창백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아 유기 및 신분 사칭 교사,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어요. 이지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오빠를 바라봤지만 회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회장은 법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 계절이었습니다. 회장은 박민수에게 지시했어요. 양평으로 가세. 회장은 할매 해장국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김미자 여사가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미자 여사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회장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김미자 여사가 보리차를 따라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건물 신축 설계도와 사업 계획서였어요. 여사님, 제 제안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회장의 말에 김미자 여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펼쳤어요. 이 자리에 새 층 건물을 짓겠습니다. 김미자 여사는 놀란 표정으로 설계도를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계속 설명했어요. 진우가 요리사 자격증을 땄다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주방에서 일할 자격이 있어요. 김미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현수도 함께 일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 김미자 여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두 아들 모두 제 자식입니다. 혈연으로나 마음으로나요. 회장의 고백에 김미자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회장님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김미자 여사의 거절에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사님은 25년간 제 아들을 키워주셨어요. 그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김미자 여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양평 북한 강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모던한 디자인의 새 층 건물이었어요. 유리문에는 정한의 해장국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윤정아 여사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개업 첫날 주방에서는 김진우와 이현수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육수를 끓이고 이현수는 부재료를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호흡을 맞춰갔습니다. 홀에서는 김미자 여사가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준호 회장도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재벌 회장이 직접 서빙을 하는 모습에 손님들은 놀랐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회장은 새층 거실에 앉아 강을 바라봤어요. 김미자 여사가 차를 내왔습니다. 회장님, 편하게 쉬셔야죠. 김미자 여사의 말에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편한 겁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봤어요. 여름 햇살이 강물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주방에서는 김진우가 이현수에게 뭔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현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형제였습니다. 피로 이어진 형제였죠. 저녁이 되자 네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미자 여사가 만든 해장국이 올라왔어요. 회장은 숟가락을 들며 모두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요. 회장의 말에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우와 이현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1년 후 정한의 해장국은 양평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로
늘 붐볐어요. 김진우는 실력 있는 조리사로 성장했고 이현수는 홀 관리와 경영을 맡았습니다. 이준호 회장은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양평에서 살기로 했어요. 김미자 여사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평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네 식구는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회장은 두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희 둘이 있어 행복하다. 회장의 말에 김진우와 이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서 김미자 여사가 따라오며 미소 지었어요.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흘렀습니다. 25년간의 아픔과 오해는 모두 씻겨 내려갔어요. 이제 남은 건 진정한 가족의 사랑뿐이었습니다. 정한의 해장국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 아래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빛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계속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세요.